네, 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요즘에 이제 특히 여름철 무더위에 피부병이 잘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콜린성 두드러기죠. 몇 년 전에 어떻게 친구분이 저희 한의원에 와서 15년 앓았던 콜린성 두드러기를 한 2, 3개월 만에 다 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소개로 이번에 저 강원도에서 오셨더라고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콜린성 두드러기도 있고 불면증도 함께 동반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불면증 때문에 또 술을 먹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진짜 복합적인 상황으로 사람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두드러기가 근본적으로 이 다양한 팩터들에 의해서 그 영향을 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왜 이 콜린성 두드러기를 어떻게 또 치료해야 되는지, 또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오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대형 병원에서도 치료는 많이 받아봤습니다. 계속 받아봤는데 이제 치료가 안 되니까 이제 저희 한방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한 거죠. 근데 막상 어느 한방 치료든 간에 그 한의원마다의 치료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근데 저희 한의원은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 영양학적 관점이 아니라 인체 물리학적인 관점, 또 생화학적인 관점, 또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모든 질병을 또 연구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콜린성 두드러기를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콜린성 두드러기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추운 데서 더운 데 간다거나 운동을 할 때 우리가 두드러기가 확 생기는 거죠. 피부 발적과 가려움증과 팽진, 심한 경우는 이제 맥관 부종까지 생기는데요. 왜 이런 염증성의 증상이 생길까 이겁니다. 제가 항시 여러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콜린성 두드러기는 심부 온도, 피부 온도가 이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콜린성 두드러기도 심부 온도는 내려가 있고 피부 온도는 올라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갑자기 신경을 쓰거나 운동을 하거나 긴장을 하거나 하면 둘 다 올라갑니다.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둘 다. 근데 심부 온도 올라가는 것은 느낄 수가 없단 말이죠. 측정할 수도 없는 온도고, 피부 온도는 측정할 수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온도거든요. 근데 피부 온도도 동시에 올라가는데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동시에 올라갈 때 순간적으로 모공이 빨리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피부에서 열만 받잖아요. 자, 피부 온도가 그때 더 올라가니까 피부 발적과 발진, 따가움, 화끈거림, 팽진, 이러한 염증성의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가려움증도 당연히 동반하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생길 때 콜린성 두드러기다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인터넷에 보면은 다 심부 온도 올라갈 때 콜린성 두드러기가 생긴다라는 건데 맞긴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심부 온도는 내려가 있고 피부 온도가 올라가 있다라는 게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심부 온도는 끌어올리고 피부 온도는 낮추고 모공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중심축의 변화가 생겨야, 자, 심부 온도가 올라가 있고 피부 온도는 내려가 있고 모공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거나 갑자기 긴장을 하거나 해도 이때는 둘 다 올라가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심부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니까 모공은 더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때 열은 내 몸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이 되면 피부 온도가 올라가지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피부에 염증성 증상이나 팽진이나 가려움증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환 또한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발생 과정과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콜린성 두드러기도 평소에 심부 온도가 낮아져 있고 모공은 닫혀져 있고 피부 온도는 올라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왜 평소에 신분도가 내려가 있느냐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 불면증 약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잠을 원활하게 자지 못하게 되면 많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이제 술을 먹게 되죠. 술을 먹게 되면 실은 순간적으로 신분도 피곤도 동시에 올라가고, 신분도 피곤도 동시에 올라가게 되면은 또 우리가 막 온도가 올라간다고 생각되면 막 찬 걸 드신다거나 옷을 벗고 주무신다거나 이제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 되면은 또 상대적으로 술을 먹고 난 이후에는 신분도는 내려가 버립니다. 자, 신분도가 내려가면은 또 피부 온도는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자꾸 이 평소에 불면증으로 인해서 불면증 약을 먹어도 신부온도 피부온도 동시에 내려가고요. 술을 먹어도 술 그 이후에 술을 먹는 동안에는 신부온도 피부온도 동시에 올라가지만 술을 먹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신부온도는 내려가고 피부온도는 올라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한 요인들은 많지만 특히 이분은 불면증 약과 또 음주로 인해서 평소에 신부온도는 낮고 피부온도는 높아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외에도 설문조사를 해보면 너무나 많은 신부온도를 내리는 그런 팩터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게는 이렇게 콜린성 두드러기, 불면증 약, 음주 등도 서로 관련성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면증도 치료하고 우리가 콜린성 두드러기도 치료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설명드릴 것은 이분도 불면증이 있잖아요. 불면증 또한 우리가 신부온도는 내려가 있고 모공은 닫혀져 있고 피부온도는 올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신부온도는 내려가 있고 모공은 닫혀 있고 피부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저녁을 맞이하게 되면 신부온도는 더 내려가거든요. 근데 모공은 더 닫혀버린단 말이죠. 손발끝에서. 그럼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 구멍이 많은 이 상체, 머리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됩니다. 그럼 머리에서 열을 받게 되고 머리가 각성이 되거든요. 바로 그때 불면증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면증도 있으니까 이분은 또 술을 먹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완전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술도 끊고 불면증도 치료하고 콜린성 두드러기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럼 유일한 방법은 뭐냐라는 거죠. 당연히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끌어올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한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제가 4가지를 제시하잖아요. 한방의 약물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 생활요법이 있는 거죠. 한방의 약물요법에 있어서는 신부온도를 올려주는 온중 산안지제, 또 피부에 염증을 내려주는 청열 해독지제, 모공을 열어주는 다른 해표지제와 같은 약효가 있는 약제들을 엄선해서 처방을 하게 되고요. 그 대표적인 치료 약물로는 피레토탄과 피레토판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식이요법도 너무나 중요하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먹지 말아야 할지를 영양학적 관점이 아니라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 있어서 그 설문조사를 한 걸 토대로 일일이 좀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생활요법도 중요하잖아요. 어떠한 생활 환경 속에서 내가 잠자리를 해야 되는지, 또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집안의 온도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지 다 중요합니다. 그런 게 하나하나가 다 신부온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운동도 꾸준히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름철에 너무 수영, 또 찬물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는 것은 좀 삼가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콜린성 두드러기, 불면증과의 상관성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